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이제 갓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이 자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수사에 개입을 하고 적당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검찰들을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짓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수사 중인 검찰에 또 똑같이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참 법치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하게 됐습니다. 안보를 잠깐 볼까요? 북한 핵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북한의 핵이 아직까지는 미국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그냥 툭 하면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 머리 위에 그냥 휑휑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 이런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해를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 진영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외교를 잠깐 보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에 개무시를 당하고 있죠. 그냥 북한 보면 미사일 뻥뻥 쏘고 우리나라 영해를 마구 침범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온 기반이 됐던 한미일 삼각동맹을 와일시키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도 문재인을 막 조롱을 하고 있고, 아베랑은 뭐 거의 적인 상태고요. 일본과는 아예 적을 지고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을 와해를 시키고 있는 지경에 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뭐 역대 최악입니다. 뭐 실업률, 경제 성장률, 뭐 모든 경제 지표는, 경제 지표란 지표는 모조리 다 폭망이에요. 모조리 다 역대 최악이에요. 우파 경제는 그래도 가장 못 사는 사람도 그래도 좀 잘 살게 하는 게 우파 경제의 기본이지만, 좌파 경제는 좀 가난한 사람이 좀 더 가난해지더라도 부자들을 좀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빈부격차라도 줄여놓는다. 이게 그래도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경제인데, 문재인 정권은 빈부격차마저도 역대 최악이에요. 빈부격차도 오히려 더 좁아지지 않고 더 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민생은 뭐 사방에 죽겠다고 난리고, 뭐 자영업자, 직장인들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 외교, 경제, 민생 모든 면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국을 지금 지키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좌파 진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떠들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직 대통령인데 3년째 지금 탈탈 털고 있어요. 3년째.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을 때부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탈탈 털고 있다. 근데 뭐 하나 명확한 게 나온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털고 있어요. 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선 후보 2년 넘게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했던 조진래 전 의원이 자살까지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계속 털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털고 있다. 홍준표 주변을 샅샅이 털고 있다. 그런데 뭐 하나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조국 얼마나 털었죠? 이제 겨우 한 2달 좀 됐어요. 아직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하다고요? 전 대통령은, 전 대선 후보는 2년 3년여를 털어놓고
고작 이제 2달 털었는데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조국이, 좌파 진영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이중잣대야말로 정말 과하다. 너네들의 그 내로남불, 너네들의 그 이중잣대야말로 정말 과하고 너무 추하다, 역겹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임계점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냐?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내가 국민으로 더는 못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나는 더는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래도 상당수의 민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런 망나니 대통령을 국민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이것을 갖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뚱당뚱당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단 치워버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국민 탄핵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국민이 움직이면 정치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으므로 국민들이 우르르 나서서 국민 탄핵을 외치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따라온다. 그리고 정치가 따라오면 헌법재판관들은 법치에 의한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이 좌파들 좌경화되어 있는 헌법재판관들로 채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이런 저항이 매우 뜨겁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좌파 헌법재판관들도 어쩔 도리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차치하고서도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국민 탄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치에 맞게 판결을 하면 이미 문재인은 탄핵을 3번, 4번 당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저는 그래서 10월 3일이 D-Day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둔 국가의 국민은 이제 나는 더는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더는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나와서 문재인을 향해서 진짜 민심의 목소리, 국민 탄핵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된다. 만천하에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꼭 많은 국민들을 제가 그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